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컴퓨터가 조금 상태가 뭐가 좀 안 좋네요.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 녹화하기 전에 분명히 녹음이 되는 걸 확인하고 본 녹화를 들어가는데 C랩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또 음성이 녹음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녹음이 되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업로드 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국내 유일 반도체 전공정 오버레이 계측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수요 예측은 끝났는데 결과 발표가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청약일은 내일하고 그 모레 월요일 화요일 날 15일 16일 진행이 되고요. 청약 일정이 총 4개 종목이 겹치죠. 특히 뷰노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수요일이다 보니까 내일 수요 예측 결과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일 청약하실 필요 없이 2일차까지 경쟁률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종목을 좀 더 공부를 해 보신 다음 어떤 종목에 청약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등 배정은 다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자금을 다 들어갈 종목을 어디로 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환불일은 2월 18일이고요. 공모가 밴드는 17,000원에서 21,000원 중에 최종적으로 21,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금액은 399억으로 공모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장일은 지금 제가 다트에 혹시나 뜨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상장일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업 설명회 자료에 보면은 2월 24일로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 2월 24일 날 상장하지 않을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자, 키움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개인에게 총 47만 5천 주를 배정을 하는데 23만 7,500주가 균등 배정이 되겠죠. 다른 증권사들 기준으로 보면은 4만 5천 주에서 한 5만 주 정도가 참여 건수로 들어오던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증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 귀찮아서 청약을 안 해보신 분들도 키움증권 계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한 5만 5천 주 정도까지 참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균등 배정으로 개인에게 4주에서 많으면 5주까지 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매 청구권이랑 구주 매출은 없고요. 청약 한도는 키움은 일반 등급 100%, 우대 등급 150%까지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 일반 등급은 3억 1,500만원, 그리고 우대 등급은 4억 7,050만원, 4억 7,25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가 산정을 했는 걸 보면은 비교 기업으로 APTS, 원익 IPS, 테스, PSK, 제우스 이렇게 5개 기업의 2020년도 3분기까지의 평균 PER을 계산을 했고요. 그걸 적용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트 자료에 보면 요 자료 바로 밑에 2019년도 이 업체들의 평균 PR은 41배였다라고 굳이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할인된 PR이고 그 PR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모가는 조금 싸다고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절반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모가 밴드에서 그 주당 평가 가액에서 약 23%에서 38% 할인된 가격을 밴드로 잡았는데 최종적으로는 23% 할인이 된 21,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자금이 있는데 기타 자금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품화를 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장비들은 어느 정도 기술력도 투입이 되었고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 쪽이 점점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더 좋은 장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기업 설명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를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대충 반도체 쪽에 이런 분야구나, 이런 쪽에서 이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약간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공정 중에 7대 공정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노광에 해당하는 부분 쪽에 있는 계측 장비고요. 이쪽 분야에서는 ASML이라는 기업이 현재 점유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계측기 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KLA 텐코라는 기업이 요 노광이라는 분야에서는 2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 관련된 계측 장비 쪽에서는 국산화를 성공한 유일한 요 노광 분야에서 국산화를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고요. 워낙 기술 장벽이 높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지금 요 과정들이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7대 공정이라고 하고요. 요 노광이라는 쪽에 들어가는 계측 장비입니다. 국산화가 현재로는 빵프로고요. 향후에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국산화에 한 10% 정도 개입을 할 예정입니다. 요 밑에 뭐 그 관련된 기술을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보통 비싼 건 한 대당 2천억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1천억 정도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10대만 수주를 받아도 매출 1조가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오버레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 수율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수요가 증가가 되고 특히 반도체가 많이 이렇게 뭐 회로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 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점 조밀하게 하기 때문에 갈수록 오버레이 측정을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버레이 계측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모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DBO랑 IBO가 있는데 DBO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ASML이 만드는 방식이고요. IBO가 KLA랑 오로스가 만들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점점 반도체 칩이 고도화가 되면서 고단차 공정이라는 게 많아지는데 이때 고단차 공정이 많아지면은 계측할 수 있는 방식은 IBO 방식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현재 방식을 계속 가게 되면은 점점 점유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IBO 방식에서는 현재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KLA가 이제 만든 장비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가장 최근에 만든 장비의 성능을 검사를 했는데 속도 면에서는 약 20% 정도 그래봤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약 20% 정도 빠른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예민도라고 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량을 잡아내는 그런 성능에 대해서는 약간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딴 것보다도 가격이 타사 장비 대비 약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어필을 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이유로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컨택을 해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글로벌 오버레이 계측 장비 시장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짝 줄다가 2020년도부터 연평균 18.9% 성장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점점 이제 반도체 칩이 정밀해지면서 오버레이 장비가 필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정밀도가 요구하면서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뭐 나노미터가 작아지면 질수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은 했는데 뭐 100%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공정이 세밀해질수록 오버레이 계측 장비 시장은 수요가 커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 고객사들이 보통 SK 하이닉스가 가장 주력이긴 하지만 삼성 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 아닙니까 이거? 삼성전자인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별도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일렉트로닉스랑 그리고 대만 기업이 한 개가 또 있다고 하고요. 현재 장비 같은 것들도 이제 일부 수주해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전에 그 2021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을 148억으로 잡았잖아요. 이게 근거가 없는 게 뭐냐면은 현재 2011년도에 16대, 2022년도에 18대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6대 중에 70%가 전반기 때 매출로 잡힐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한 대당 그냥 1000억이라고만 가정을 해도 여기에 70%면 거의 1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한 15% 정도만 이익률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당기 순이익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그 대만 기업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회사들하고도 컨택을 할 예정이고요. 뭐 반도체 회사 기술로는 이미 그 전에 그 뭐 삼성하고 동부 쪽하고도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에 약간 집중적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장비를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 2020년도 3분기 때까지는 전체 매출의 98%가 SK 하이닉스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2019년도, 2020년도 3분기 때까지 보면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당기순이익률이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일부 회계 장부상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좋게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꾸준하게 이런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정도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약간 평균적인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기술의 완성도가 살짝 떨어질 때 여러 개의 기업과 컨택을 해가지고 고객들 니즈에 맞는 장비들을 막 만드는 데 주력한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 한 개 회사에 집중을 하면서 패키징 오버레이, 하이엔드 오버레이, 8인치 오버레이 시스템 같은 것들을 기술을 완성을 시키는데 조금 많이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완성도를 많이 높였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신이 있고 장비들을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패키징 오버레이 쪽에는 TSMC 그리고 네페스 쪽하고도 이제 고객사로 연결을 할 예정이고요. 하이엔드 오버레이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 8인치 오버레이 시스템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하고 컨택을 해서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사실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이 너무 좋죠. 약 23%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상태라고 보고 보호예수 기간으로 묶여있는 물량도 보시면은 6개월 차 때 최대 주주하고 관계된 물량만 60몇 프로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상 거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물량들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1개월 차 때 나오는 물량들이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대 주주의 그 6개월 보호 예수 기간 묶여 있는 그 최대 주주를 보면은 최대 주주가 FST라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대 주주가 CM 테크놀로지라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기업입니다. 물론 등 16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물량들은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거의 안전한 매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건 부담스러운 물량은 맞아요.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물량들도 어쩌면은 1개월 차 때 매도 폭탄급으로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요. 상장일날 기존 주주들이 약 6.59% 정도 물량을 유통을 시킬 수 있는데 이 물량들도 제가 판단할 때는 상장일날 다 매도 폭탄처럼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물량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주포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서 주가를 올려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등기 임원이 있고요. 약 행사 가격은 6,027원입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공모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보시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 이 물량은 공모가 대비 약 28%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퍼센트는 조금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물량은 상장하고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바로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딱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만약에 전환 공시를 띄우고 만약에 매도로 나온다면은 기관 물량하고 합쳐져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약간의 위험 요소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뭐 기관도 넉넉하겠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지켜보고 보통주 전환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현재 43,500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1,957억, 그리고 장외가 기준까지 만약에 상장 후에 올라간다면은 4,054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4,054억짜리 기업이 된다면은 뭐 사실 작은 기업은 아닌데 현재 시장의 테마성이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지금 보시면은 약 3,361만 336만 1,496주로 전체 물량의 23.9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총 금액이 468억인데 기관들이 그 의무 보유 확약 신청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의 비율이 10%대까지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뭐 19%라든지 18%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총 금액이 300억대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2021년도 추정 순이익이 148억이었고 그거를 현가로 계산했을 때 123억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PDR로 기준 잡아서 계산하면은 공모가일 때 15.82, 장외가일 때 32.78로 굉장히 양호한 수치라고 봅니다. 현재 유사 기업들이 21.16이고 2019년도 때는 41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테마에 속해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경쟁률은 1260대 1로 살짝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했는 비율이 37.12로 기관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신청 비율보다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0% 이상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청약 유무 및 이후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청약 일정이 겹치는 네 종목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뷰노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뷰노의 기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뷰노보다 더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을 다 균등 배정은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및 2대 주주가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고 기업인 점, 이 점도 긍정적이고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보호예수랑 무관하게 크게 유통되지 않을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주주의 비용이 6.59%인 게 상장일날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 기업의 전망이 좋을 때는 기존 기타 주주 물량도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예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꽤나 괜찮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판단하고요. 기관의 높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은 기관들도 상장일 날 던지는 물량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전체적으로
엄청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들을 거의 다 갖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사가 많지 않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랑 2022년도에 장비 판매 계획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보통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2차 전지 쪽으로는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은 적자 기업이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력으로 앞으로 이만큼 성장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기업들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들이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는데 비전까지 괜찮은 위치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1년도죠. 2021년도 매출 성장과 동시에 당기 순이익 148억 달성 시 현재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공모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아까 업종 설명을 해줄 때처럼 다양한 고객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기술 고도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직후에 사실 뭐 따상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따상을 가든 못 가든 상장 직후에 며칠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 조금은 매수를 해서 홀딩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물론 따블에 따상을 붙었는데 매수를 하란 얘기는 아니고 PB파마처럼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싶고 대신에 1개월 차 때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은 조금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영상 업로드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문제가 생기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최근에 너무 자주 쉬더라고요. 성대를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계속 찍고 목소리가 쉬어버리니까 못 찍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청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최대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